MC 내레이션 오프닝 한국어. 어느 날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닌 딸이 어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결혼식장이 사랑이 아닌 지옥의 문이었다는 것을.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꼈던 모녀. 그러나 한 남자와의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허성진. 그리고 그 어둠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일부. 어머니의 꿈, 딸의 어둠. 어떤 꿈은 어머니 가슴속 가장 따뜻한 곳에서 피어나지만 현실의 가장 차가운 바람에 산산이 조각나기도 한다. 1장. 흙과 기억의 집, 서울 교외의 한적한 시골 마을 외곽에 이끼가 낀 작은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다. 정원에는 모란과 나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공기에는 유약 도자기와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난다.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년간 칠판 싸움으로 굳어진 등뼈를 가진 은퇴한 교사 김은숙 씨가 수공의 도자기로 가득 찬 선반에 살며시 먼지를 털고 있다. 각 작품에는 섬세한 필기체로 SH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다. 딸의 영혼이 담긴 조각들이다. 은숙은 마치 다른 이들이 신성한 유물을 대하듯 그것들을 다룹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경건하게 곡선을 어루만지고 그녀의 눈은 마치 속삭이듯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에 생명을 주었고 그것들은 다시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2장. 소위 침묵을 조각한 소녀집 뒤편. 흙과 젖은 진흙 냄새가 나는 초라한 헛간에서 30대 초반의 이소희는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비 내리는 봄과 같은 눈을 가진 채 새로운 그릇을 빚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지만 부드러웠고 숨결은 마치 기도하는 듯 고요했습니다. 지늙은 그녀가 숨는 곳입니다.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하지만 그 순간 수레바퀴가 돌고 그녀의 창조물이 솟아오르는 순간 소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흙과 불의 질감 속에서 안식처를 찾은 사람의 미소입니다. 3장. 저 너머의 세상에서 온 부름 그날 저녁, 소희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며 소식을 전한다. 엄마, 이메일이 왔어요. 허디자인에서요. 대구 전시회에서 제 작품을 보셨대요.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은숙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진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치는 자부심 때문이다. 그녀는 거의 멍한 상태로 일어나 소희의 그릇에 미역국을 더 떠넣는다. 그녀만의 축하 방식이다. 내 손길이 나보다 너를 더 멀리 데려갈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날 밤, 소희가 잠든 사이 은숙은 거실에서 딸이 사용했던 냅킨을 말없이 계곡 깨어 있다. 그녀의 눈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반짝인다. 삶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장. 윤이 나는 구두를 신은 왕자 등장 다음 날, 허 디자인의 세련된 본사에서 소희는 가장 좋은 블라우스를 입고 초라한 서류 가방을 든 채 허성진을 만난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넘치며 모든 방을 자기 소유처럼 걷는 남자. 사실 그는 회사 창업주의 외아들이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의 부가 아니라 그가 그녀의 조각품, 금박이 박힌 금이 간 꽃병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다. 결점을 초점으로 삼았군요. 그건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소희는 얼굴을 붉힌다. 소희는 미소 짓는다. 그렇게 함정의 첫 번째 실이 꿰어진다. 바로 실크로. 5장.
로맨스, 부드럽고 달콤하고 눈부신 그들은 데이트한다. 커피숍은 저녁 식사 장소로 변한다. 메시지는 심야 전화로 바뀐다. 언제나 신사다운 성진은 손수 만든 종이에 쌓인 장미를 가져와 비가 오는 날에도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고집한다. 그리고 동화 같은 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소희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은숙은 창가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지켜본다. 하지만 엄마들은, 특히 배고픔과 배신을 경험한 엄마들은 향수를 뿌린 후에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장면 6. 하룻밤,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씨앗. 어느 가을밤, 별빛과 달콤한 속삭임으로 가득한 캐노피 아래 성진은 속삭인다. 우리가 이걸 영원히 한다면 어떨까? 3주 후 소희는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를 확인한다. 2개의 선, 얽힌 두 운명, 사랑이 문을 두드리고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1부 끝 준비되셨다면 권력 다툼, 사회적 잔혹함, 그리고 감정적 분열로 가득한 2부, 질서의 결혼, 시어머니의 제국을 써내려가겠습니다. 제2부, 명령의 결혼, 시어머니의 제국. 사랑은 선택이었지만 결혼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 뒤에는 권력이라는 괴물이 숨어 있었다. 장면 1. 예상치 못한 기적 서희는 가을빛이 스며든 창가에서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흰색 스틱에 선명하게 떠오른 2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아기야, 정말 너 맞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기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성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들려온 성진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따뜻했다. 정말이야? 서희야,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 장면 2. 프로포즈, 장밋빛 약속. 며칠 후 성진은 야경이 내려앉은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꺼냈다. 서희는 놀라 손을 입에 대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와 결혼해줘. 우리 아기에게 2팔로 지켜줄 아빠가 되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2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이 세상엔 오직 2뿐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그 장밋빛 배경 뒤에 차가운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장면 3. 시어머니 박영애, 얼음 같은 첫 만남 약혼 소식이 발표된 후 성진은 서희를 모시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박영애. 하이엔드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그녀는 첫인사에서부터 위압감으로 공간을 지배했다. 눈빛 하나로 서희의 모든 것을 스캔하듯 쓸어보았다. 예의는 있군요. 근데 교사 집딸이 도자기나 굽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자랑이죠. 식탁 위 공기는 뚝뚝 얼어붙었다. 서희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젓가락을 놓쳤다. 성진은 말없이 와인을 입에 댔지만 그 눈빛은 피하고 있었다. 장면 내 모욕과 조건 며칠 뒤 박영애는 김은숙 여사와 단둘이 대면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뼈를 때렸다. 선생님께서 평생 교육하셨다니 안 됐지만 우리 집안엔 그런 가난한 뿌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결혼은 하게 하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딸은 이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아니면 아이도 남편도 잃게 될 겁니다. 은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녀는 흐릿한 창밖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우리 딸, 이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장면 5. 결혼식, 축복 없는 시작 결혼식 날. 서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박영애는 앞줄에 앉아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축복도 포옹도 따뜻한 말도 없이 결혼식은 하나의 거래처럼 끝났다. 그날 밤 은숙은 혼자 집에 돌아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서 무너졌다.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끝조차 닿지 못하는 현실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원망했다. Call to Action, CTA. 어머니라면 딸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3부에서는 도자기처럼 부서지는 그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2부 끝 이어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제3부, 커튼 뒤의 삶, 금실이 아닌 족쇄를 준비할까요? 제3부, 커튼 뒤의 삶, 금실이 아닌 족쇄. 그 집은 궁전처럼 화려했지만 그 안에 갇힌 나는 하녀였다. 나는 더 이상 도자기를 빚지 않았다. 대신 나 자신의 조각들이 매일 조금씩 깨져나갔다. 장면 1, 임신 중의 통제. 영양이라는 이름의 구속서희가 결혼한 첫 달. 박영애는 아이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식단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제철 재료로 만든 김치찌개를 원했지만 그녀는 매번 뱉고 싶어진 고급 한약재로 만든 이상한 죽을 억지로 삼켜야 했다. 산모는 가려서 먹을 처지가 아니야. 아이가 우리 집 핏줄이잖아. 그에 맞게 키워야지. 먹지 않으면 눈빛이 칼처럼 날아왔고 먹으면 속이 뒤집혔다. 장면 2. 출산 후 엄마라는 이름이 지워질 때 딸 예린이 태어났다. 서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슴에 안았지만 그 사랑마저 박영애에게 빼앗기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고용한 산후도우미와 유모, 간호사를 줄줄이 불러들였고 서희에게는 초보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밤에 예린이 울어도 서희는 아이의 방 앞에서 멈춰 서야 했다. 그 손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아직 엄마 자격 없어. 장면 3. 한여로의 전락결혼 1년째 되는 날. 서희는 남편에게 드립커피와 직접 만든 머핀을 준비해두고 기다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성진이 아니라 검은색 유니폼이었다. 이거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렴. 내일 친척들 모임이 있거든. 그 유니폼은 하녀의 것이었다. 박 여사는 그녀를 하녀로 훈련시킨다며 매일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고위층 손님을 응대하게 만들었다. 서희는 유리잔을 닦으며 손가락에 난 상처를 감췄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이미 아무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장면 내 단절, 세상과의 이별 휴대폰은 빼앗겼다. 친구들의 연락은 차단되었다. 어머니에게 보내던 편지도 검열되었다. 그렇게 외로워지면 순종하게 돼. 그게 시집살이야. 어느 날 그녀는 몰래 남편에게 말했다. 성진아, 난 이 결혼이 무서워. 우리 함께 떠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성진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좀 참자.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도 나도 힘들어, 서희야. 그날 이후 서희는 그 어떤 기대도 접었다. 심지어 사랑조차도. 장면 5. 어머니의 방문, 진실을 마주한 순간 비 오는 어느 날 김은숙 여사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서희의 손등에 난 멍을 보았다. 그리고 하녀 복장, 푸석한 얼굴, 창백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찢었다. 우리 딸, 이게 네 삶이니? 서희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나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 말 끝에 눈물이 떨어졌다. 바닥에 부서진 도자기처럼. Call to Action, CTA. 만약 당신이 서희의 친구라면 그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서희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감춰진 진실, 그리고 어머니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제3부 끝, 계속해서 제4부. 가문의 비밀, 깨어나는 불꽃을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진실의 문이 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On Fire, 제4부. 가문의 비밀, 깨어나는 불꽃. 엄마는 평생 아이들의 꿈을 지켜줬다. 하지만 이번엔 딸의 악몽으로부터 지켜야 했다. 장면 1, 박영애의 경고. 어느 날 밤, 박영애는 서희를 부른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너 따위가 이 집안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아이는 내 손에 클 거야. 넌 엄마 자격도 없어. 그 말은 칼날처럼 서희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이제 딸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장면 2, 깨어나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김은숙 여사는 서희의 어릴 적 사진 앞에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딸을 지켜야 했는데 내 꿈이 딸의 족쇄가 되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전직 교사가 아닌 엄마로서의 불꽃이 깨어났다. 장면 3, 옛 제자. 정의를 좇는 검사의 등장. 김은숙은 마지막 희망을 찾았다. 이준호 검사, 그녀의 옛 제자. 이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그녀는 찾아가 눈물로 말했다. 준호야, 우리 서희 좀 도와줘. 넌 늘 정의롭고 똑똑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믿어줘야 해. 이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다시 타올랐다. 장면 내. 수상한 회계. 숨겨진 그림자. 이준호 검사는 허그룹의 재무자료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그는 곧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불분명한 해외 송금, 명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 사라진 기부금 내역. 허디자인이라는 회사는 단순한 디자인 기업이 아니었다. 그 내부에는 정치인과의 유착, 대규모 탈세가 숨어 있었다. 장면 5.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강미란의 등장. 이준호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강미란에게 도움을 청한다. 강미란은 단숨에 사안을 파악하고 말한다. 허디자인. 예전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어. 지금이 기회야. 판을 엎자. 그녀는 위장 취업, 내부 고발자 인터뷰, 도청 장비까지 동원하며 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낸다. 장면 6. 증거의 폭풍. 드러나는 진실. 며칠 뒤 검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쌓였다. 비자금 조성 회의 녹취록. 박영애가 직원에게 협박하는 음성. 회사 명의로 구입한 비밀 부동산 내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서희의 결혼 이후 급격히 늘어난 그룹 내부 자금의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Call to Action, CTA. 당신이 김은숙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식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4부 끝, 제5부. 방역, 어머니의 전쟁에서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전개됩니다. 김은숙, 서희,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방역을 시작할지 지켜봐 주세요. 제5부. 방역, 어머니의 전쟁. 당신이 부셔버린 건 딸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세상 차례입니다. 장면 1.
검찰의 전면전 서울 한복판, 허디자인 본사 앞. 수십 명의 수사관과 언론이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검사 이준호가 침착하게 지시를 내린다. 모든 서버, 문서, 계약 파일 전부 압수수색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비명, 당황, 문서 파쇄기 돌리는 소리. 혼란이 번지는 사무실 한복판에서 허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온다. 박영애는 창문 너머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린다. 장면 두 번째 마지막 발악. 아이를 빼앗다 그날 밤. 박영애는 몰래 사람을 시켜 예린을 데려간다. 서희 같은 여자가 이 아이를 키운다고.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내 손으로 길러야 해. 예린이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서희의 가슴은 찢어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장면 3. 엄마를 가두다 며칠 후 김은숙 여사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뜬다. 휴대폰은 사라졌고 창밖엔 들판뿐.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고소 취하하세요. 박영애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녀는 딸과 손녀를 인질 삼아 세상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 장면 4. 서희,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서희는 울지 않았다. 대신 정적 속에서 불꽃이 피었다. 엄마도, 딸도, 내 인생도. 더는 당신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녀는 직접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동안 침묵하며 모아온 녹음 파일, 이메일, 영상 증거. 그리고 엄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작은 GPS 브로치. 장면. 구출 작전 GPS 신호를 추적한 결과 외곽의 한 별장에서 김은숙과 예린이 감금된 사실이 밝혀진다. 경찰 특공대와 함께 도착한 이준호. 문이 부서지는 순간 경호원들의 저항과 긴장감이 팽팽히 흐른다. 총성이 울릴 듯한 정적 끝에 서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엄마, 예린아. 세 사람은 눈물로 얼싸안고 그날 세상의 어둠은 조금 옅어졌다. Call to Action, CTA.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집착? 박영애 같은 인물은 처벌로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5부 끝 다음 이야기. 제6부 각성과 작별. 떠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진심으로 보고 싶으신가요? 제6부 각성과 작별. 떠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사랑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장면 1. 허성진의 붕괴 뉴스 속보가 TV를 뒤덮는다. 허디자인의 불법 자금, 뇌물, 조세 회피, 온 나라가 분노하고 기자들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허성진은 그 중심에서 고개를 떨군다. 어머니의 광기, 아버지의 체포, 자신의 무기력함, 그 모든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나는 왜 아무것도 못했지? 그는 서희를 찾아간다. 초췌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울며 말한다. 서희야, 미안해.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장면 이 조용한 거절 그 말에 서희는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한다. 성진 씨,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나를 짓눌렀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 지옥에서 알게 됐어요. 허성진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서희는 그 눈물의 안쓰러움은 느끼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해방이었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였다. 장면 3. 허디자인의 몰락 재판정.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판사는 냉정하게 선고를 내린다. 허디자인은 해체되고 관련된 모든 자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한때 재벌의 상징이던 회사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다. 이 장면은 카메라가 멀어지며 높은 빌딩의 간판이 철거되는 순간으로 마무리된다. 장면 4. 진짜 집으로 서희는 딸 예린, 그리고 엄마 김은숙과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돌아온다. 그곳엔 오래된 집과 그녀의 작은 도자기 공방이 있다. 새로 만든 간판에 적힌 이름, 예린 스튜디오. 그녀는 다시 진흙을 손에 묻히고 도자기를 굽고 불 앞에서 웃는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억압도 없다. 장면 5. 새로운 하루 예린이 뛰어다니고 김은숙 여사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딸을 바라본다. 서희야, 이젠 괜찮니?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엄마,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든 삶이에요. 사랑과 이별, 그 사이에서 진짜 나를 찾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서희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위로일지도 몰라요. 제6부 끝 마지막 이야기. 제7부 끝맺음. 용서라는 이름의 선택. 제7부 끝맺음. 용서라는 이름의 선택.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고리를 끊는 거예요. 장면 1. 뜻밖의 손님 어느 흐린 오후. 예린 스튜디오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다. 누더기 외투, 퀭한 눈, 부은 발목. 그녀는 박영애였다. 허디자인이 무너지고 남편은 수감, 아들은 외면.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마님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다. 장면 2. 침묵의 대면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서희가 나온다. 둘의 눈이 마주친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박영애는 떨리는 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본다. 장면 3. 용서인가 해방인가. 잠시 후 서희가 입을 연다. 나는 아직도 그날들의 밤을 기억해요.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서 울던 나, 딸을 안고 몰래 숨죽여 울던 밤들.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당신을 미워할수록 나도 갇혀 있었단 걸. 그녀는 예린을 부른다. 예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영애를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자신의 장난감 토끼 인형을 내민다. 할머니, 울지 마요. 그 순간 박영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터져 나온다. 장면 내끊어진 고리 서희는 말한다. 용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 증오의 사슬을 내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예린은 사랑받으며 자라야 하니까요. 박영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선다. 그 뒷모습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조용한 패배자처럼 보인다. 장면 5. 세 세대의 밤 그날 밤. 예린 스튜디오의 작은 정원. 김은숙 여사, 서희, 예린 세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별을 본다. 밤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은 고요히 웃는다. 서희는 작게 중얼거린다. 엄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아요. Call to Action, CTA.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말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서희처럼 상처를 품은 채 용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정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서희 이야기 완결.